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응이 작은데요. 이래가지고 강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붕이 터지도록.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정욱이고요. 휠체어를 평생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뒤에 있죠.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모자 쓰고 휠체어 앉은 채로 딱 제가 서 있습니다. 괜찮죠? 멋있어요? 네. 오, 좋아요. 내 팬클럽도 많이 왔나 봐요. 네. 이따가 만나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고요. 강연을 바로 시작하자면은 이게 바로 이제 저의 아픔이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이에요. 잘생겼죠? 원빈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낭설이고요. 저 때 제가 다닌 학교는 서울에 있는 K고등학교. 그때 저의 꿈은 의사나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과와 문과로 나뉘었을 때 저는 이과였겠죠. 이과 공부를 열심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의대에 원서 사러 갔더니 의과대학에서 학생 여기 왜 왔냐? 예? 저 의대 가려고요. 뭐? 너 같은 장애인이 의대를 와? 예, 공부 잘했는데요. 야, 너가 병원 차리면은 니네 병원 앞에 환자 쓰러졌을 때 나를 수 있냐? 예? 평생 처음 질문 받아봤어. 너 닥터가 코라면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갈 수 있냐? 아니요. 간신히 목발 짚고 서 있는데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의대를 오냐? 너가 환자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에 전화를 다 걸어봤는데 한 군데도 받아주질 않아요. 좌절하고 있을 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정우가 신은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주니까 너는 창문으로 나가라. 창문이 어딥니까? 문과로 가라. 그래서 갑자기 시험 보기 며칠 전에 과를 바꿨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스카이에 갈 수 있나요? 위험하다. 과를 바꿔서. 그럼 어디 가라고요? 그랬더니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가래요. 성균관 대학교를 가라. 예, 그것도 대학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촌스러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괜찮은 학교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정말로 운 좋게 합격이 됩니다. 박수. 와. 이게 바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과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맨 오른쪽에 청바지 입고 있는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저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뭐 하던 애들이냐면 저 녀석들은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장 혹은 방송국장 이런 거 하던 친구들이 글 쓰려고 국문과에 온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 그래서 이 녀석들이 저는 요 사진엔 어디 있냐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목발 짚고 서 있어요. 얘들아 나도 이제 너희들처럼 글 좀 써볼게.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그래 같이 쓰자 이럴 것 같죠. 천만에. 뭐? 장애인이 글을 써? 나 손은 멀쩡해. 야, 누가 손으로 글을 쓰냐? 응? 그러면은 뭐 발로라도 쓰냐? 너 군대 갔다 올 수 있어? 아니. 지하철 탈 수 있어? 아니.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 아니. 너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한 놈이 무슨 작가가 되냐? 그럼 쟤네들이 명언을 말해주죠. 글은 경험으로 쓴다. 충격을 받습니다. 국문과에 왔는데 또다시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장애인으로 평생 목발 짚고 다니고 원하는 대학도 못 간 거는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나만의 경험이잖아요. 안 되겠다. 나는 이 경험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겠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책상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씁니다.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소설 쓴 작품을 성대신문사에 매년 응모해요. 첫 해에 응모했으니 결과는 예선 탈락. 그 다음 해에는 또 예선 탈락. 그 다음 해에는 본선 탈락. 마지막 4학년 때 내가 반드시 글을 써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냈는데 결과는 박수 칠 준비해 주세요. 결과는 당선.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소설 써가지고 우리 총장님에게 가서 저렇게 상장을 받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진은 뭐냐? 비서가 들고 있는 저 황금빛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상금 30만 원. 저 당시에. 그래서 그 돈으로 나를 작가가 못 된다고 했던 녀석들을 다 코가 삐뚤어지게 그날 저녁에 술을 사줬습니다. 더 통쾌한 건 뭔지 아세요? 나보러 경험 없다고 했던 놈들은 한 놈도 저 상을 받은 놈이 없어요. 저만 받았고 지금까지도 저는 작가가 돼서 이렇게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딴 데 가면 이 대목에서 뜨거운 박수가 나오던데.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공부를 계속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슨 일 하려고 내가 장애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공부를 무려 24년간 해가지고 문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 부를 때는 항상 고 박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고 박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고 박사님! 오냐. 그래서 박사기가 받게 되니까 저는 이제 교수의 꿈을 갖게 됩니다. 아, 나 교수 하면 되겠네. 박사니까. 그런데 또 사건이 터집니다. 쉬웠겠어요? 대학교에 원서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리프트가 없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계단뿐입니다. 오늘 이곳 인하대학도 와보니까 계단뿐이에요. 들어올렸죠, 저를. 그래서 좌절했지만 저는 그때 그래? 그러면은 나에게 플랜 A가 실패했으니 플랜 B를 가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글 쓰던 게 무려 12년간 글을 썼던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문화일보의 신춘문예에 소설을 쓴 게 당선이 돼가지고 제가 1992년에 영광스럽게도 소설가가 됩니다. 박수.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작가의 꿈을 가지고 일단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하는 작가가 돼서 처음으로 쓴 작품이 동화로 처음 쓴 거예요. 원래 소설가가 됐지만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이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냅니다. 1999년도에 뇌성마비 장애 아가 주인공이에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물론 뇌병변 장애인은 아니지만 이 책을 내니까 우리나라에서 없던 책이 처음 나온 거예요. 장애인이 주인공인 책.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감동적인 책은 처음이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아동문학 베스트셀러 2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장애인 작가가 책 한 권 냈다길래 심심풀이로 내줬는데 베스트셀러가 돼? 그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올해에도 하나 내셔야죠. 뭘 낼까요? 이번에는 개를 가지고 냅시다. 개요?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바로 안내견 탄시디. 그래서 안내견을 취재하러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 안내견 학교에도 여러 번 가고 장애인인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안내견 이야기를 썼는데 이 책도 또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봐 주세요.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장애에 관한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신선한 거죠. 항상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는 남들이 많이 한 거 하는 것보다는 안 해본 거,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제가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잠자면서 아빠 재밌는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해준 이야기 중에 내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내 가방을 들어줬던 친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재밌다고 이거 책으로 내라고. 그래가지고 낸 책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어렸을 때 읽었을 겁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그래서 저 이야기는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저의 책들이에요. 저 앞에 있는 친구가 서구라는 친구고 뒤에 목발 짚고 따라오는 게 영택이라는 주인공인데 사실은 저죠. 저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동화를 쓴 거예요. 저 책은 제가 쓴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약 120만 부 정도 판매가 됐고요. 하도 인세를 많이 받아서 책 제목을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아니라 돈가방 들어주는 아이로. 그래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고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대학생들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출판사 한 곳에서 연락이 와요. 작가님, 너무 어린이들 책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린이 책 쓰는 게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읽을 책이 없어요. 청소년을 위한 책을 써주세요. 그래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한 책이 나왔죠.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그래서 이 까칠한 재석이를 또 쓰다 보니까 1년 뒤에 이번에는 독자들이 전화가 와요. 작가님, 이건 안 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써주겠어. 그래가지고는 계획에도 없던 까칠한 재석이를 2권, 3권 쓰다 보니까 지금은 10권 쓰고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는 지금 10권짜리 박스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들은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면서 수없이 많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 작업실에 바닥에 깔아놓은 저의 책인데 무려 390, 여기는 5권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그 사이에 2권을 더 썼어요. 397권이 나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작가 중에 제일 많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그래서 지금 2등하는 작가가 200권. 저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보문고 같은 데서 제 책만 깔아놓고 다 판매하고 있어요. 다 제 책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저의 책들이 인기를 얻어서 번역해가지고 출간을 하고 있죠. 해외 번역이 왜 잘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진 아이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만 통할까요? 외국에서도 통할까요? 전 세계에서 통하죠. 장애인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보편성을 가진 소재를 제가 탁 거머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따지고 해야 돼요. 저의 책들은 전 세계 독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인기 있는 강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강연도 다니고 열심히 활동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검사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하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상도 받게 됐어요. 린드그렌상 후보도 됐고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격려를 많이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기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부도 하게 됐고요. 얼핏 보면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주는 것 같죠? 제가 주는 겁니다. 딴 데 가면 박수 치던데. 죄송합니다. 너무 박수를 강요해서. 그래서 강연이 끝나면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강연하다 왔고 이번 올해에도 한 200번 이상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강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강연까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느 날 강연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이러고 살아야 되지? 돈 버는 기계인가? 글 쓰는 기계인가? 떠드는 기계인가? 지쳐서 오는데 갑자기 운전 중에 신호가 옵니다. 정우가 너가 왜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이유를 말해주마. 너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온 세상에 말과 글로 알릴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소명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그게 40대 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왜 내가 장애인이 돼서 왜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왜 이렇게 힘들게 강연 다니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는가. 그거는 바로 내가 소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그래서 소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그 소명을 향해서 끝없이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 가슴에 남아서 앞으로 사시는 데에 나는 고귀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미션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